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61강은 악한 자들의 본보기, 중국의 4대 요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순자,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그 본보기 되는 인물로서 오른쪽이 이제 측천무가 되겠고, 여후, 가후, 서태후,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독했던 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의 성악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후와 가남풍이라고도 하죠. 가후, 측천무, 서태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자의 성악설은 여기에서 이제 군자와 소인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소인배들은 음란하고 방탕한 말을 즐겨내고 들으며 더럽고 추한 꼴을 보고자 애쓰며 간사하고 악독한 말을 함으로써 이웃을 괴롭힌다. 군자는 능하거나 않거나 간에 좋은 일만 하는데 소인은 능하거나 않거나 간에 나쁜 일만 일삼는다. 소인배들은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 남을 무시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남을 시기 질투하며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인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 방자하여 난폭하며 마음이 적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간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 빠르고 거만하여 야나 무인격으로 행동하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하고 출세를 위해 쉼없이 음흉한 일을 도모한다. 서로 막 싸우는 장면이죠. 자, 첫 번째 인물 여훈인데요. 중국 전한의 여훈은 기원전 인물로서 서진의 가후와 가남풍이라고도 하죠. 당나라의 측천무, 청나라의 서터와 더불어 4대 악녀로 이름을 떨친 인물입니다. 한나라의 초대 황제인 고조 유방의 아내로서 유방이 자리를 비웠을 때 한신 장군을 모함하여 허리를 끊어서 죽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한신의 삼족, 보통은 북의 목의 처족을 가리켰는데요. 삼족을 멸하는 형을 내렸습니다. 한신이란 장군은 한나라 고조의 부하로서 대장군이자 명장인데 그 무렵애들이 가랑이 사이를 지나갔다고 하는 과하지옥의 고사로 너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토사구팽, 즉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은 사냥개가 삼겨진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은 개를 삶아 먹는다는 그런 고사인데 보통 이제 한신 장군이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월나라 왕 구천의 신하 범녀가 오나라를 멸하고 나서 구천에 의해서 관직을 쫓겨나면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거나 이제 다시 여후 이야기인데요. 유방의 서자들을 겁박해서 암살하는 여후. 이제 그 여인으로부터 이 유방의 마음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마침 유방은 초안 전쟁 중간에 도중에 눈에 든 척부인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게 됐는데 그 몸에서 난 유여의를 황태조로 옹립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후의 아들 해제가 왕에 오르는데요. 이때부터 척부인에 대한 여후의 복수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유방의 모습이고 여우와 척부인의 모습입니다. 황태자가 된 유여의를 짐주 독으로 독살했는데 이 짐주는 짐승의 깃과 털로 빚은 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친인 척부인 맞아 감옥에 가둔 뒤 양손과 양발을 자르고 눈을 파내고 귀를 태우고 약을 먹여서 말까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뒷간에 드러놓고 인간 돼지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해지에게 이 걸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모습을 보여주자 이 아들 해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다가 즉위한 지 7년 만에 24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여우는 궁녀가 낳은 남자아이를 황제 자리에 앉힌 다음에 그 궁녀까지 죽였고 황제를 대신하여 정권을 행사하면서 친정 식구들로 정부 요직을 채웠습니다.
62세 사망했는데 중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로 여시 일족은 모두 멸망해버리고 말았다. 조강지처에서 악녀가 되어버린 여태우 그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가후 가난풍인데요. 이 여자는 진나라 해제 때 그 해제의 황후입니다. 황후. 해제의 원래 이름은 사마충인데요. 이름은 원래 관한풍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도 작고 아주 피부도 검고 아주 역사적으로 추녀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관한풍의 남편인 사마충은 백치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백성이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곡식이 없으면 어째서 고기죽을 먹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그 유명한 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 말은 프랑스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말했다고 잘못 알려진 망언인데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왕비를 묘했던 프랑스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입니다. 이 말은 원래 프랑스의 철학자인 루소가 참여록에서 쓴 말인데요. 술 마시려고 빵을 찾다가 브리오슈라고 하는 이 빵과 비슷한 이걸 양주로 해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 전해진 겁니다. 가난풍은 성격이 잔혹하고 또 질투심이 강해서 궁중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후궁들 배를 가르고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인 무제, 사매염이 가난풍을 그래서 이제 유패, 가두리고 있지만 황후를 비롯한 측근들이 가난풍을 감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마염이 있고 사마충, 사마율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가난풍이 후계자를 낳지 못하자 무제는 시녀 사구에서 손자 사마율을 얻게 되는데요. 무제가 죽고 사마충이 즉위하자 결국 이제 가난풍이 황후가 된 거죠. 그리고 손자 사마율이 태자로 독립이 됐는데 이때 양지라고는 무도황후, 무원황후의 사촌 여동생인데 가후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뻘 됩니다. 양지는 이제 성격이 온순하고 특히나 무제가 가난풍을 가두려고 했을 때 가난풍을 감싸주기도 했던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후는 이 무도항후 양제 일족을 수청하고 무도항후를 갖다 폐서인으로 만들어서 가둡니다. 그리고 강제로 굶어 죽게 만들고 저승에 가서 선왕인 사마연명이 혹시 일러 바칠까 봐서 관에다가 이 부적까지 붙여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돌겠다. 그때 이제 미신으로 이런 행동을 했겠죠. 황태자 사마유를 이제 그 별실에다 가둔 다음에 황제 하사주라고 하면서 술 세대를 억지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초안을 작성해서 많지 않은 사마율에게 베껴 쓰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폐하, 사마충과 가난풍께서는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술 때문에 적지 못한 부분은 가난풍이 직접 보충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글을 보고 사마충이 노발대발해서 사마이를 서인으로 만든 다음에 먼 지역으로 이제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이걸 또 못 참고 이 태의령이 독약을 제조하게 해서 황문이 갖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 측간에 있던 사마율에게 뛰어 들어가서 이 솔련하는 인물이 강제로 독약을 먹이는데 사마율이 저항을 하자 약짓는 절구로 때려 죽였는데 그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이때 사마율의 나이가 23살에 불과했답니다. 악독한 그 가난풍에 압제에 시달리다가 무죄 숙부되는 사마륜이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서 가난풍을 가두고 독액을 먹여서 자결하게 만듭니다. 이 추녀인데다가 잔인하고 아주 호색한 성쟁까지 겸비한 악녀 중의 악녀, 44세를 살았는데요. 이 가난풍의 음탕성이 또 유명하죠. 저작거리. 시장에서 미소년들을 납치해서 실컷 즐긴 다음에 마음에 들면 보물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을 졸라 죽인 후에 상자나 자루 속에 넣어서 강에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사마륜의 모습이죠. 세 번째 인물은 측천부인데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입니다.
원래 이 측천무는 당나라 제3제 황제인 고종의 아내로 들어왔는데, 이 무축천은 이제 원래 이름이 무축천인데, 무축천은 미모를 앞세워서 당나라 2제 황제인 태종의 후궁으로는 이제 원래 들어왔어요. 태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름이 이세민으로서 고구려 안시성을 전투에서 패배한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종, 아버지 태종이 죽자 그 아들인 고종의 후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태종이 살아있을 때 이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깊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무축천이, 축천무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왕황후가 이 거처로 이문을 왔습니다. 이때 방 안에는 갓난아이 혼자가 있었는데 황후가 떠나고 나서 고종이 왔을 때 이 아이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황후가 살해 혐의를 쓰게 되는데 원래 이제 아이를 살해한 인물은 친모인 무축천 자신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결국에 이제 황후 자리를 노리게 되는데요. 이 일로 고종은 황후를 폐위시키고 33살의 나이인 무축천을 갖다 황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무축천은 왕씨를 숙비 소씨와 함께 좁은 방에 가둔 다음에 이렇게 가두어 놨는데 고종이 이제 안 됐다 싶어서 몰래 찾아가서 음식을 넣어주는 일이 발각이 됐어요. 이때 이제 화가 난 측천무는 왕씨의 손발을 잘라 죽인 다음에 그 성을 이무기나 구릉이를 의미하는데요. 망으로 바꾸겠다. 측천무는 마약 장사했던 한 남자를 승려로 만들어서 궁중을 드나들게 한 다음에 이 설의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러게 되니까 이제 이 측천무의 총애를 등했고 위세를 떨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설의에게 염증을 느낀 측천무는 딸인 태평공주로 하여금 그를 죽이도록 만듭니다. 699년 이후 측천무가 병석에 눕자 전국에 반란이 일어나서 무는 태상왕으로 물려나고 이때 이제 82세가 되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묘비 한 글자도 새기지 말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로써 무주 왕조가 15년 만에 막을 내리고 당나라 왕조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 시안에 있는 당나라 고종과 측천무가 함께 묻혀 있는 건능이고 그 앞에 무자비 그 측천무의 그 묘 앞에 무자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서태후인데요. 중국 역사상 3대 혹은 4녀 악녀 중의 하나로서 죄인의 옷을 벗긴 뒤에 그물로 몸을 조이고 그물코로 붉어지는 살을 단도로 일일이 도려내서 죽였는데 1000번을 버티는 사형수는 석방했다고 합니다. 매일 남자를 한 명씩 골라서 음란한 밤을 보낸 후에 다음날 머리만 내놓고 땅에 묻어버리는데요. 불린 남의 두피에다 칼집을 내고 끓는 온도가 350도가 넘는 이 수은을 끓여서 여기에 들이부으면은 이 수은이 피부 밑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가죽을 땅 속에 남겨놓고 근육 덩어리만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격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는다는 거죠. 끔찍한 일이죠. 서태후는 하루 3끼, 몇 끼마다 접시 100개 이상을 놓고 먹고 중간에 또 간식을 즐겼는데 예를 들면 하루 31kg의 돼지고기, 그 밖에 수많은 무슨 오리고기, 닭고기들이 진수성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비집 요리가 또 나왔다고 그래요. 제비집 요리가 이제 뭐냐면은 바닷가 절벽에다가 해초와 생선뼈 등을 모은 이 바다제비가 자기의 깃털에 침을 섞어서 만든 둥지를 이걸 갖다가 이제 제비집 요리라고 합니다. 아주 비싸고 고급 음식이죠. 서태후가 죽은 지 3년 뒤인 1911년 전국에 봉기와 폭동이 일어나서 268년 동안 이어진 청나라는 종말을 고하게 되는데요. 1927년 장개석의 국민당원들은 정권을 잡은 후에 서태후의 무덤에 들어가서
보석들을 강탈하고 옷을 찢고 치아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시체가 드러난 채로 방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그 서태의 입안에 있던 이 진주가 장개석 총통이 부인 송미령의 신발 장식이 되었다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의 성악설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특히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아주 잔인하고 방탕한 그 네 사람의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여후는 충신이 한 신을 모함해서 허리를 끊어 살해했고 척부인을 인간 돼지로 만들어 버렸죠. 가난풍 가훈은 후궁들을 배를 가르고 때려 죽였으며 시이목벌 때는 무도항우를 굶어 죽게 만들고 관에 부적을 붙여서 허공에 떠돌게 했으며 추녀인데다 잔인한 성정과 호색까지 겸비한 악녀였습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미소년들을 납치하여 실컷 즐긴 후에 목줄라 죽인 후에 상자나 자료 속에 넣어서 강에 버렸으며 측천무는 자신의 딸을 죽인 후에 황후자를 꿰찼다는 설이 있고 황후했던 왕씨의 손발을 잘라 죽이고 성을 망으로 바꾸었다. 서태후는 죄인의 그 살을 그물코로 묶어서 붉어지는 살을 단도로 일일이 도려내서 죽였고 매일 밤 남자와 음란한 밤을 보낸 후에 머리만 내놓고 땅을 묻어버리고 두피에 칼집을 내고 그 사이에 수은을 끓여서 들이부은 다음에 이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원들이 서태후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 유해를 이렇게 훼손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